뭐라고 형언하기 어려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두 가지 키워드를 종합했을 때 뭐가 떠올라? 맞아, 그럴 가능성도 있지. 엠포리어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여긴 영원한 밤에 빠진, 세상과 단절된, 정체불명의 힘에 잠식된 세계야. 전부터 신경 쓰였는데 여러 흔적들이 엠포리어스가 단 한 번도 우주와 접촉한 적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 티탄의 탄생이든 검은 물결의 습격이든 문명의 자연적인 발전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 엠포리어스가 현재 봉쇄된 데에는 분명 다른 사정이 있을 거야. 단지 그 원인 역시 만개의 암이라면 일부 직간접적인 현상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 생각이 통했네. 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네 체내의 스텔라로는 아마 동료와 공명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징조는 없었지.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의문점들도 남아있어. 왠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직감이 드네. 페나코니의 역사가 증명하듯 꼭 하나의 운명의 길이 어떤 세계의 모습을 결정짓는 건 아니잖아. 패기로운 건 좋은 일이지. 우선 일이 이렇게 됐으니 계속 지켜보자. 검은 물결을 돌파구로 삼는 거야. 니카드로가 몰락한 지금 그에게 억눌려 있었던 세력들이 반격을 시작하겠지. 아무래도 우리의 개척 여정에 갖는 의의가 점점 커지는 것 같네. 걱정 마, 테이. 이런 상황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먼 옛날. 그 녀석을 걱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 근데 네가 말이 없길래. 미안. 내가 너무 거칠게 반응했네. 그 녀석이 버텨내리란 건 나도 잘 알고 있어. 괜찮아. 직설적인 모습이야말로 더다우니까. 테이, 우리가 묻고 싶은 건 니카도르의 시련에서 뭘 봤어? 날 두렵게 만드는 무언가. 아이러니하지? 크렘노스인의 사전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없어야 할 텐데. 넌 그걸 이겨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널 두렵게 만든 그 무언가를? 이것도 너희 계획의 일부야? 무슨 뜻이야? 아글라이아는 파이논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더러 그를 대신하라고 했어. 너희는 애초에 이럴 계획이었던 거겠지. 맞아. 전부 눈치챈 것 같네. 질책할 생각은 없어. 불을 쫓는 여정이 쉽지 않다는 건 진작 깨달았으니까. 분쟁의 몰락으로 검은 물결의 위협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 세르세스와 오로닉스마저 영향을 받는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겠지. 이성이 남아있고 인간과 공존하길 바라는 티탄은 그 둘뿐이야. 아쉽게도 시련을 통과하기 위한 열쇠는 나한테 없어. 그 공포를 이겨내려면 다른 크렘노스 쪽에 도움이 필요하지. 부족 사람과 얘기를 나눠볼 테니 조금만 시간을 줘.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인원수로 밀어붙일 생각이야? 하지만 당신의 시련은 결국 개개인에게 닥칠 텐데. 데이, 네 부족 사람은 줄곧 새로운 왕이 탄생하길 바라고 있지. 안 그래? 네가 신권을 넘겨받는다면 그들도 분명 널 기꺼이 따를 거야. 넌 크렘노스 성의 영웅이잖아. 한땐 그랬지. 하지만 트리스비오스, 그게 바로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공포야. 잠시 후에 보지. 다시 돌아올게. 데이, 응?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는 언제나 네 뒤에 서 있을게. 그래,
내가 찾는 자는 아마 열탕에 있을 테니 한번 가보자.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김을 볼 때마다 늘 고향에 있는 화로가 떠오르는군. 부모 없이 아이들만 있잖아. 너무 위험한데. 얘들아, 여기서 장난치면 안 돼. 왕자님도 목욕하러 오셨어요? 왕자님 들어오세요! 왕자라니. 너희 혹시 크렘노스의 아이들이니? 저희는 크렘노스인이에요. 어른들이 그러는데 우리 집이 전에 경기장 옆에 있었대요. 저희 아빠는 히드라 창기병대의 백부장이고 엄마는 신의 방패 여단에서 가장 용감한 전사예요. 전에 크라테로스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은화를 잔뜩 보내주셨다고요. 저희 부모님은 거룩한 도시 수비대로 복무 중이세요. 크렘노스의 전사라 그 어떤 오크마인보다도 용감하죠. 그런데 왜 너희뿐이야? 어른들은? 엄마 아빠는 주무시고 계세요. 저희는 몰래 나와서 크라테로스 할아버지와 숨바꼭질 중이었어요. 하여간 장난치는 걸 참 좋아한단 말이지.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요. 안 보이신 지 한참 됐거든요. 설마 저희를 못 찾으시는 건 아니겠죠? 그럴 리 없어. 왕의 날개 우승자인 크라테로스 할아버지가 제일 잘하시는 게 적을 추적하는 거라고. 조금 전 진실의 사자 쪽에서 숫자를 세고 계셨는데 궁금해서 가보려다가 함정일 것 같아서 참았어요. 경계심이 대단한데 훌륭해. 어느 진실의 사자를 얘기하는 거지? 이쪽으로 나가서 모퉁이를 몇 번 꺾으면 돼요. 어쨌든 목욕탕 근처에 있었어요. 내가 찾으러 가볼게. 숨바꼭질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어서들 집에 가. 다음부턴 열탕 구역에서 놀지 말고. 왕자님! 또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왕자님께서 니카도르의 불씨를 가져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희 이제 조금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너희들 혹시 크렘노스 성에 가본 적 있어? 너희는 거룩한 도시에서 태어나 오크마인과 똑같이 살아왔잖아. 일족에 대한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것뿐이고, 심지어 하늘에 떠 있는 날카로운 창날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여긴 집이 아니니까요. 엄마 아빠가 크렘노스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손에 검을 들고 전장에 나서야 할 운명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왕자님이 이끄는 크렘노스 고군은 엠포리어스에서 가장 용맹한 백전불패의 부대라고 했죠. 거룩한 도시 아이들은 저희와 안 놀려고 해요. 엄마 아빠가 크렘노스인이라는 걸 알면 멀리 가버리죠. 하지만 괜찮아요. 모두 언젠가 왕자님이 저희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갈 걸 알고 있으니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크렘노스의 꼬마 용사들 주목!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서 오늘부터 모든 시간을 먹고 훈련하는 데 쓰도록 한다. 뛰어난 크렘노스 용사가 되기 위해선 이 두 가지를 빠뜨려선 안 돼. 그래야만 고향으로 돌아갈 자격을 갖출 수 있단다. 알겠습니다, 왕자님! 크렘노스의 미래. 어서 크라테로스를 찾아가자.
저기 있네. 저 멍청한 사자와 토론 중인 건가? 진작 크렘노스 성의 왕세자 그가 왔구나. 뭘 당황하고 그래. 원로원의 지시가 있는 한 황금의 후예도 우리를 어쩌지 못할 거라고. 원로원의 졸개 녀석 비켜. 오크마 헌병대가 공문을 집행 중이니 함부로 다가오지 마십시오. 진정하세요. 부디 차분하게. 두 번 얘기하게 하지 마. 이번에는 보내드리지만 다음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자네는 스스로가 박학다식하다고 생각하나? 그럼 한번 시험해보지. 크렘노스 성의 황금 사자 머리가 어떻게 성벽에 쌓이게 됐는지 아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쌓였나요? 그럼 내가 설명해 주겠네. 당시 크렘노스 성의 건립자는 전사들과 함께 트레토스 교회에서 숫사자를 포위하여 사냥했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진 악수는 수년간 피해를 끼치고 있었고, 소굴에 쌓인 해골은 오크마를 둘러싼 산보다 더 높았지. 하지만 어떻게 됐을 것 같나? 그 짐승이 머리를 내밀자마자 크렘노스 전사들이 바로 달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녀석을 내동댕이 치고 일격에 무릎을 박살냈네. 그러고는 아직 이야기의 절정에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얼굴이 빨개졌는가? 이 이야기를 너무 생생하게 해주셔서 저도 모르게 흥분한 모양입니다. 계속해 주시죠. 오, 마이데이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크마에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고르고의 자식이 내 앞에 나타난 거지? 크라테로스 스승님. 장소를 옮겨서 얘기하세, 마이데이모스. 이 돌머리와 얘기를 나누는 것도 지겨워졌으니. 원로원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허세나 부리는 두 하이에나에 불과해. 썩은 고기만 주워 먹을 줄 알지 사람을 물을 실력 따윈 없는 녀석들이네. 하지, 저들이 따라오게 둬도 괜찮네. 그래서 그 황금 사자는 어떻게 성벽에 올라가게 된 건가요? 우리를 놓치지 말게나, 하이에. 미안하군, 헌병대 장교들. 이 영감탱이가 진짜. 진정하세요, 형님. 바짝 따라오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친구가 언짢아 할 테니. 거의 다 왔네. 왜 갑자기 멈추는 겁니까?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엔 여기가 딱 좋겠군. 시작할까요, 스승님? 시작하지. 무슨 짓을 하시려는 겁니까? 도와주세요, 사람상. 이제야 조용해졌군. 말해보게. 무슨 일로 이 늙은이를 찾아왔는가? 크렘노스 쪽의 미래에 관한 일을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재밌군. 천벌의 창에 불씨가 반환되었으나 자네가 직접 반환하진 않았다는 소식은 들었네. 심지어 니카도르의 신력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 했다는군.
그게 사실인가? 그 소문들은 사실입니다. 즉, 넌 크렘노스의 왕권과 너의 부족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포기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신력이 왕권은 아닙니다. 분쟁만이 저희의 활로인 것도 아니죠. 말장난하지 말게! 크렘노스인의 처지가 어떤지 잘 알지 않은가? 자네와 함께 고향을 떠났던 크렘노스 고군과 그들의 후손은 과거의 영광을 갈망하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네. 부족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왕세자가 포기하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된다면 마이데이모스, 돌아가신 어머니께 어떻게 설명할 건가? 자네의 어머니는 자네를 위해 크렘노스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유리폰의 계략에 당했다는 걸 명심하게. 그 얘기까지 나온 김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죽인 게 누구죠? 지금 날 모욕하는 건가, 마이데이모스? 내가 늙긴 했지만 미련해질 정도로 늙진 않았네. 물론 기억하고 있지. 유리폰은 크렘노스 고군에 포위되어 죽었지. 자네가 직접 창으로 그의 가슴을 관통했잖아. 하지만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스승님? 제 부모님과 크렘노스 일족을 벼랑 끝으로 내몬 건 바로 저희가 입에 올리는 분쟁입니다. 소위 영광에 대한 추구, 명예 없이 돌아오느니 싸우다 죽겠노라 라는 구호, 바로 모든 크렘노스인의 집념이죠. 그 집념이 옳든 그르든 말입니다. 우습군. 왕을 죽일 수 있는 게 창밖에 없다는 건 크렘노스의 갓난아기도 아는 이 질세. 난 목숨 걸고 자네의 왕관을 지키겠다고 자네의 어머니에게 맹세했네. 하지만 고르고의 자식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며 크렘노스 정신을 배반할 줄은 몰랐군. 고르고, 크렘노스 성의 건립자와 이름이 같았던 자네의 어머니는 그 이름의 무게에 맞게 행동하셨네. 하지만 어머니의 영광에서 벗어나 도주병이 되겠다면 더는 자네에게 충성을 다할 수 없을 듯하군, 마이데이모스. 전 부족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 상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군요. 이만 가게, 마이데이. 그 황금의 후예들은 자네를 이렇게 부르더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길로 가게나. 자네는 뼛속까지 제멋대로인 전사이니 누구도 그 결심을 막을 수 없을 터. 다만 크렘노스의 전통을 부정하려는 망상은 하지 말게. 지금은 오크마에 있지만 우린 영원한 분쟁의 백성이니. 파멸의 시대에서 혈통을 논하는 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드러내선 안 된다는 걸 명심하게. 숫사자는 절대 자신의 사냥감 사이에 섞여서는 안 되는 법이지. 특히 그 자신이 사냥터 전체를 지배할 수 있을 때라면 더더욱 그렇네. 유리폰, 이 아이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살인이에요. 아이의 무고한 피로 크렘노스인의 영광을 더럽히지 말아요. 적에게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말아요. 그만! 짐은 이미 결심했다. 이어 우리는 반드시 크렘노스 성을 구해야 해. 황당하군요. 아직 창끝조차 들지 못하는 아이잖아요. 저 아이가 크렘노스 성의 위협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크렘노스의 혈통이 끊기고 우리의 오랜 영광이 웃음거리로 전락할 거라고요. 잊었나? 크렘노스인은 혈통을 믿지 않네. 우리의 왕은 피로 물든 결투 속에서만 탄생할 수 있지. 크렘노스 성의 오랜 영광이라. 그건 애초부터 웃음거리였어. 사륙은 사륙일 뿐
허영에 기뻐하는 살인자가 엠포리어스의 가장 흉악한 야수보다 고귀한 것은 아니지. 정말 뻔뻔하네요. 당신뿐만 아니라 크렘노스의 왕들은 아버지의 시신에서 왕관을 거머쥐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설마 몇 마디 말로 자신의 피 묻은 두 손을 씻어내려는 건가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지. 난 이 피비린내 나는 순환을 끌어낼 생각이야. 이 아이부터 내 피 묻은 두 손에서 끝내도록 하지. 당신은 할 수 없어요, 유리폰. 당신은 겁쟁이에 불과해요. 자신의 혈육에게만 칼을 휘두를 줄 아는 비천한 짐승에 불과하죠. 왕의 날개 우승자 여러분, 독장관 여러분,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겁니까?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고르고의 자식들이라면 어서 창을 들고 저와 함께 이 피비린내 나는 소란을 평정합시다. 이에 있는 자가 더 있는가? 만약 있다면 창을 들고 앞으로 나와 자신을 증명해 보이거라. 예. 5, 4, 3. 저를 따를 자가 정녕 없는 건가요? 이 겁쟁이들! 저 왕관이 여러분을 이토록 나약하게 만든 겁니까? 2. 이에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듯하군. 크렘노스 원로원의 전원 침묵의 원칙에 따라 이 일은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네. 모든 시민이 보는 앞에서 이 아이는 저승의 바다에 빠져 천벌의 참과 천지의 모든 영령에게 바쳐질 것이다. 운명과 신이 널 기다리길. 내 아들 마이데이모스여. 잠깐만요! 얘기하게. 우리가 생사를 함께한 걸 감안해 짐이 마지막 기회를 주겠노라. 천벌의 날과 원로원의 장군들이 보는 앞에서 저 고르고는 크렘노스 법전에 따라 왕권 도전을 제기하니, 실격한 왕이여, 원로원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결투를 명하겠다. 좋다. 그렇다면 크렘노스가 누구의 머리로 떨어질지 두고 보지. 마이데이모스, 나의 아들아. 그들은 늘 내게 이지를 하지만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니? 고르고의 자식은 비를 왕관 삼아 쓸지니 왕관이 없다면 크렘노스도 사라지겠지. 그렇다면 왕관을 빼앗아 부수고 사람들을 일깨우겠어. 일어나셨네요. 방이 너무 추운가요? 말도 없이 와서 죄송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길래 옆에서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글라이아님께서 저더러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두 개척자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는데 직접 전달하고 싶으시대요. 기운이 넘치시는 것 같네요. 그럼 어서 가요. 언제부터
그가 마이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을까? 이자는 만방의 병력에 필적할 만한 힘을 가졌지만 남자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왕권만이 왕권을 끝낼 수 있고 분쟁만이 분쟁을 끝낼 수 있다. 정벌의 말발굽이 온 황야를 휩쓸었다 해도 결국엔 고향의 피를 묻힐 것이다. 그 누구도 그와 악수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 손은 태양처럼 뜨거웠고 불의 위력이 스며들어 있었다. 얼마나 위대한 업적인가. 패배로 얼룩진 전장에서 남자는 죽은 병사들을 위해 땅을 파고 맨손으로 수천 명을 묻었다. 그 전투에서 그는 적의 모든 무기를 으스러뜨렸다. 불사의 몸은 어떠한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고통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수년간의 표류로 그는 물결을 싫어하게 됐죠. 소문에 의하면 그것이 남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나 아이도니아의 눈보라 속에서 남자도 눈물을 한 방울 흘렸고 이는 핏빛으로 물든 백합으로 피어났다. 그 불사의 몸처럼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만물이 재가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 아름다움은 이 고고한 남자가 남길 것이다. 비록 아무도 믿지 않을 테지만 동족 사람들과 달리 그 문양은 남자의 선혈로 새겨졌다. 이는 의문투성이었고 평범한 이들의 야망을 자극했다. 마이데이를 해할 수 있는 얘기는 신을 죽이기에 충분하지. 아직도 사람들은 그 병기를 찾고 있다. 하지만 그 문양은 그가 따르는 전통일 뿐이었다. 네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걸 적에게 들켜선 안 된다. 이로써 그들은 굳게 믿을 것이다. 눈앞의 이자가 무적이라는 것을. 지난날의 일들이 그의 몸을 만들었다. 크렘노스의 전통 말고 내게 남은 건 뭐지? 백발의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남자는 입을 다문 채 수평선을 바라보며 아득히 먼 과거를 찾을 뿐이었다. 그 방랑의 세월 속에서 같은 질문은 수천 수백 번이고 받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내가 이 여정에 발을 내디딘 거야. 미미? 미미? 목욕탕이 북적북적하네요. 니카도르를 처치한 후 전사들도 드디어 긴장을 풀 수 있게 됐어요. 들었어? 방이 다 찼다던데? 이런 삶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이게 끝인가? 저건 트르비님과 확실해. 네가 까먹은 거겠지. 이건 우리가 봤던 고향의 보물이야. 트리엔, 이건 진품이 아니야.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깨지기 쉬운 제품은 지금까지 온전히 남아있을 리 없어. 가능성은 항상 있지. 우리도 매우 약하지만 그 슬픈 역사 속에서 버텨냈잖아. 햇빛 아래에 비친 이 색깔을 봐. 반짝이는 모습이 우리의 기억과 똑같다고. 대체 왜 안 사려고 하는 거야? 내일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화를 가라앉히세요. 아직 고민되신다면 내일까지, 아니, 두 분이 고민을 마칠 때까지 남겨둘게요. 어떠세요? 아니, 괜찮아. 트리에는 그저 내일이면 깨닫게 될 거야. 우선 장사를 방해하지 않을게. 트리에는 그저 화가 난 것뿐이야. 네가 엄마를 잊어버렸잖아. 엄마가 우리한테 똑같은 물건을 줬었는데. 트리엔 그럼 내일 뵐까요? 내일은 두 분이 평소처럼 화해하시길 바랄게요. 내일 보자. 번창하길 바랄게. 아휴, 두 분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실례지만 조금 전 트리엔님과 트리비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카스토리스님, 오랜만이에요. 아휴, 사실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전 평소에 공예품 수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며칠 전 마모리얼 시장에서 누군가 이걸 팔고 있길래 사와서 가게 장식품으로 걸어뒀어요. 그런데 조금 전 두 분이 지나가실 때 트레이님은 이걸 보자마자 고향의 보물이라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트리비님은 모조품일 뿐이라며 야누소폴리스의 유리 공예품이라면 쉽게 깨질 텐데 어떻게 혼란스러운 황금 전쟁 속에서 살아남았겠냐고 덧붙이셨죠. 왠지 모르겠지만 트리에님은 화가 잔뜩 나신 것 같았고요. 그렇군요. 제가 구매하고 싶은데 혹시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다만 이게 정말 야누소폴리스의 유물이라면 값이 좀 나갈 거예요. 카스토리스님, 저도 장사꾼인지라. 이해해요. 원하는 대로 값을 쳐드릴게요. 저기, 왜 그러신가요? 알겠어요. 그럼 카스토리스님에게 호의를 베푸는 의미로 특별히 원가에 드릴게요. 앞으로 저희 가게에 자주 들러주셔야 해요. 네, 정말 감사해요. 대신 나서주셔서 감사해요. 평소에 외출을 잘 안 해서 모아둔 돈은 좀 있지만 남들과 소통하는 일에는 소질이 없거든요. 흥정하는 건 더욱 그렇고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괜한 돈 낭비를 했을 거예요. 이 공예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고향을 떠올릴 만큼 트리엔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트리엔님이 평소에 잘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소소한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무슨 선물을 골라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늘 우연히 이 일을 목격하게 됐으니 운명이 도와줬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 이 공예품을 선물로 드릴 생각이에요. 다만 이 공예품은 확실히 너무 쉽게 깨질 것 같네요. 돌아가서 양모 펠트에 넣어 꿰매야겠어요. 그럼 아무리 활발한 트리엔님이라도 공예품이 깨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조금 전 일은 소소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럼 서두르도록 하죠. 잘 따라오세요. 아갈라이아님이 저희를 오래 기다리셨을 거예요.
드디어 왔구나. 어서와 카스토리스. 그리고 천우에서 온 개척자님. 조금 전 당신의 과묵한 동료분에게 그 이름에 담긴 뜻을 들었어요. 두 분은 천우에서 케팔과 야누스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서요? 경의를 표하려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러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오크마 때문에 니카도르와의 전투에 휘말리면서 두 분이 위험해졌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분의 개척 의거에 오크마 최고의 예로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 물건은 신혈감로예요. 전설에 따르면 각 티탄을 신혈로 키운 작물로 빚어낸 이 감로는 12병이 전부라고 해요. 현재 세상에 남아있는 3병은 모두 오크마 보물창고에 보관되어 있죠. 세상에 아직 생기가 남아있던 시기, 감로를 손에 넣은 도시들은 하나같이 이를 보물로 여겼어요. 외교적 의식에서 병을 개봉하는 건 최고의 예우를 상징했죠. 이제 오크마는 전통대로 천혜에서 온 손님에게 이를 바쳐 성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아글라야 씨, 단순히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렇게 귀중한 걸 내어주신 건 아니겠죠? 예리하시네요, 다낭씨. 두 분이 지금까지 선의를 보여주셨으니 저희는 이 신혈 감로로 개척자분들과 가볍게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죄송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황금의 후예와 동맹이 된다면 저희가 오크마 내분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나요? 저희가 왜 이렇게 신중하게 행동하는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아글라야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해 불을 쫓는 여정을 도울 거예요. 다만 황금의 후예와 오크마의 원로원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외부인으로서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싶진 않아서요. 회색둥이 씨와 청룡둥이 씨는 하나를 보면 열을 하나 봐요. 놀빛 정원에 들어올 잠재력이 있는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글라이아님의 미세한 표정과 말투에서 두 분을 향한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게다가 천회의 손님이면서 오크마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해주셨으니 다들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아글라이아님은 절대 여러분을 아킬라 앞에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은? 왔구나, 히아킨. 지난 며칠 동안 부상자를 살피느라 고생했어. 아니에요. 부상자들이 치료에 잘 협조해줬거든요. 다들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카스둥이도 있었네? 정말 보고 싶었어. 이 여자애는 부침성이 정말 좋네. 아큘라의 복사로서 햇빛으로 모두를 치유하는 게 제 책임이죠. 게다가 여러분은 머나먼 하늘의 아이라고 하던데 어쩌면 우리는 나름 인연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과 친구가 되어서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글라이아님, 모처럼 오크마가 진귀한 선물을 꺼내들었으니 저도 그 덕을 좀 봐도 될까요? 그럼 얼마든지. 두 분도 이 선물에 깊은 뜻이 없다는 걸 믿어주세요. 동맹일은 나중에 다시 의논해도 되니까요. 그렇다면 더는 사양하지 않을게. 오크마의 선물 고마워. 대화도 언제든 환영이야. 좋았어요. 설문지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봐야겠네요. 미안하지만 조금 전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아큘라의 사전은 미세한 표정, 말투, 설문지 같은 기술을 갖춰야 해? 정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이쪽은 깨달음의 나무정원 누스페르마타 학파의 보조 강사이자 의료기관 놀빛정원의 수석 간호사 히아킨이에요. 얼마 전 니카도르가 오크마를 습격하면서 많은 황금의 후예가 부상을 입었거든요. 히아킨은 부상자를 치료하고 오크마를 지원하기 위해 나무정원에서 파견되어 이곳에 왔어요. 하지만 제일 자신 있는 건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의 응어리를 푸는 거예요. 혹시 고민이 생긴다면 언제든 제게 털어놓으세요. 정원에서 햇볕을 쬐면 근심 걱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예요. 심리 상담사였구나. 그럴게. 고마워. 다들 마음이 풀린 것 같네요. 아글라이아님, 부탁하신 부상자는 전부 완치됐으니 저도 이만 가볼게요. 며칠 더 묵으라고 하고 싶지만 널 오크마에 억지로 묶어두면 나무정원 사람들한테서 뒤에서 여러 얘기를 듣게 되겠지. 마침 오크마도 나무정원에 사절을 보내려고 했어. 검은 물결과 관련된 연구 진도를 확인하고 한시라도 빨리 세르세스의 불씨를 회수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을 전할 생각이었거든. 그건 정말 중대한 문제네요. 아글라이아님, 설마 저한테... 긴장하지 마. 절대 널 곤란하게 하진 않을 테니까. 외교 사절로서 트리엔을 보내고 카스토리스를 동행시킬 거야. 실종된 티탄 타나토스에 대해 마침 안학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오크마의 외교에 관한 일이니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제게 제안이 있어요. 개척자님, 지루하시다면 함께 나무정원에 가보는 게 어떠세요? 고즈넉하고 운치 있는 곳이라 여행하기 좋을 거예요. 좋은 제안이에요. 나무정원에 놀러오세요, 회색둥이 씨. 가이드는 제게 맡겨주시고요. 괜찮은 생각이네요. 엠포리어스 내 다양한 지역의 특색을 수집하는 것도 개척의 일환이죠. 그럼 이 방출을 가지고 출발하세요. 이건 저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방직기구 인유인데 지금은 실용성보다 상징성이 더 크죠. 이걸 본 건 절 본 것과 마찬가지이니 나무정원에서 곤란한 일이 생긴다면 이걸 꺼내서 보여주세요. 카스토리스는 알고 있겠지만 나무정원 관내에서는 인이가 짜낸 금실이 형체가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물건이든 그려내줄 거예요. 마치 제가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걸 잘 활용해보세요. 트레이는 오크마 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행이 순조롭길 바랄게요. 그걸 잘 활용해보세요. 트레이는 오크마 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또 동행하게 되다니 정말 기뻐요. 제가 파이노님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나무정원에서 공부할 때 안학사 선생님은 황금의 후예와 티탄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당시 안학사 선생님의 조교였던 히아키님도 그때 알게 된 거고요. 깨달음의 나무정원은 오크마의 우방 아카데미예요. 세르세스의 불씨를 보관하며 검은 물결과 티탄 등 신비한 사물을 연구하는 일선 기관이죠. 불을 쫓는 여정을 위한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도 해요. 거기에도 히아키님과 안학사 선생님 같은 황금의 후예가 몇 명 주둔하고 있어요. 당시 놀빛 정원의 동료와 함께 이곳에 왔었는데 짐을 싸서 성문 앞에서 기다리라고 얘기해뒀어요. 어서 만나러 가죠. 나이스.
제 동료와 트리안님이에요. 응? 그런데 누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에요, 클레멘타인 씨? 와, 상처가 너무 심해요. 히아키님, 이 부상자는 트리안이 발견했어. 트리안은 오늘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아서 오크마 교회로 산책하러 나왔어. 그러다 길가에 쓰러진 이 사람을 발견한 거야. 트리안은 알지? 도시에 좋은 의사가 있다는 걸. 그래서 트리안이 낯선 친구를 도시로 데려와 의사를 찾았어. 전 여기서 히아키님을 기다리다가 트리엔님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당시 부상자가 매우 위급한 상태여서 응급처치할 수밖에 없었죠. 이건 검은 물결로 인한 상흔? 상황이 좋지 않네요. 클레멘타인 씨, 조용한 병실을 마련해 주세요. 제가 치료할게요. 검은 물결에 이 지경으로 당했는데도 지금까지 버틴 건 기적이나 다름없어요. 회색둥이 씨, 카시둥이, 그리고 트리엔 선생님, 먼저 나무 정원에 가시겠어요? 부상자의 상황이 호전되면 클레멘타인 씨와 곧바로 쫓아갈게요. 눈앞에 환자가 있는 한, 전 반드시 의사의 본분을 다해야 해요. 알겠어요. 부디 운명이 이 불행한 이에게 길을 터주기를. 트리안도 그 사람이 좋아질 거라고 믿어. 모두 트리안을 따라와. 오크마에서 훨훨 날아가는 거야. 이쪽 길에서부터 날아가면 오크마를 벗어나게 돼. 카스, 회색이 준비됐지? 잘 모르시겠지만 100개의 문을 사용할 때마다 트리안님의 몸은 엄청난 부담을 겪게 돼요. 맞아. 트리안은 트리비와 약속했거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 문을 안 열겠다고. 네, 저도 준비됐어요. 좋아. 그럼 손에 손잡고 나무 정원으로 가자. 보석과 양모 펠트를 같이 꿰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카스! 미미미미미미미미. 미미도 해보고 싶어. 그럼 한번 해볼래? 미미미미미미. 왜냐하면 엄청 귀엽잖아요. 그나저나 정말 신기해요. 니카도로와의 전투가 끝난 후 이 친구의 목소리에 마치 영성이 깃든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지내면서 점점 말뜻을 알아듣게 됐달까요? 물론 극히 일부지만 말이에요. 미미미 미미 미미 미미미 미미미 다들 일어났어? 회색이 카스, 그리고 핑크 강아지. 강아지? 미미, 미미미미미. 이제 이행시예요. 트리엔님, 푹 쉬셨어요? 잠꼬대한 걸 보니 긴 꿈을 꾸셨나봐요. 잠꼬대? 트리엔이 뭐라고 했는데? 엄마, 검을 든 인형과 함께 싸워 용감하게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아, 부끄러워. 다들 트리안을 비웃으면 안 돼? 그럼요. 트리안님의 어머니도 야누소폴리스의 성녀셨죠? 게다가 역사적으로 제일 대단한 성녀였어.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예언을 전해주고 빨간 버섯처럼 귀여운 빨간 머리를 준 게 바로 엄마야. 그런데 트리에는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은 것 같아. 조금 전 꿈에서도 그렇고.
트리에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럼 트리엔이 핑크 강아지한테 부탁해도 될까?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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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알겠어. 앞으로는 미미라고 부를게. 좋아. 트리엔이 기억하기론 우리는 라이아 대신 큰 나무에게 세르세스가 오크마의 손님이 되길 원하는지 물어봐야 해. 이 날실과 시실의 길을 따라가면 금방 나무 정원에 도착할 거야. 전설에 따르면 네스티아는 세르세스를 만나러 갈 때 늘 흰색 실 엄청 큰 나무야. 엄청 커. 미미, 미미. 수상할 수준의 사진이야. 역시 나라니까. 미미. 저건 분열의 가지이자 세르세스의 몸이야. 그분이 뿌리를 내린 곳. 다시 말해 우리가 서 있는 이 발밑 평원 분지에서 꽃과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더니 점차 광활하고 울창한 숲이 형성됐어. 먼 옛날 최초의 학자 탈레수스는 사람들을 이끌고 숲의 화원과 정원을 세웠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식을 탐구하며 이치를 깨치길 바랐지. 그러고는 깨달음의 나무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어. 트리엔도 알아? 다들 이 거대한 아카데미가 그렇게 생겨났다고 했어. 미미.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나무 정원은 탐구자를 늘 환영하거든. 세르세스도 환영의 뜻으로 산들바람으로 잎을 흔들고 가지를 뻗어 길을 만들어줘. 그런데 지금은 나무 정원의 사절이든 티탄이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전 그저 좀 놀란 것뿐이에요. 아직 수업 전이라 다들 자는 중일지도 몰라. 사람들이 낄까봐 문을 닫아둔 거지. 미미. 이상할 만큼 조용하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